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느낌 혹시 익숙하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피로가 먼저 찾아오고 무릎은 뻣뻣하며 속은 더부룩하고 기분은 이유 없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병원 가기 전 주방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있다면 어떨까요? 약도 아니고 보약도 아닌데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드는 것 바로 식초입니다. 그냥 조미료라고요. 그래서 오래도록 무심히 지나쳤던 그 병 하나. 그런데 저는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그 작은 병으로 하루 에너지를 되찾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피로가 줄고 속이 편안해지고 밤잠이 깊어졌다는 이야기 과장일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식초가 몸에 줄 수 있는 9가지 변화를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약속해 주세요. 아무 식초나 아니고 발효 식초를 고르고 반드시 물에 희석해 마신다는 기본 안전수칙부터, 그 다음은 제가 책임지고 편안한 루틴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변화는 이렇습니다. 피로와 면역의 균형 혈당, 롤러코스터, 완화 관절과 근육의 뻣뻣함, 감소 소화와 변비의 순환 회복 간의 부담 덜기, 혈압과 혈관의 편안함, 신진대사, 리듬과 뱃살 체감, 부종과 순환 수면과 기분의 질 하나씩 생활 이야기로 풀어볼 겁니다.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내 얘기 같다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주방에서 시작되는 작은 선택에서 자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피로와 면역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감기에 자주 걸리고 회복이 더디다고 느끼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식초의 신맛은 타액 분비를 자극하고 소화 준비를 돕습니다. 그래서 먹은 음식이 덜 체하고 덜 남습니다. 그리고 발효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폴리페놀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한 스푼 타 마셨더니 몸이 덜 무겁고 낮에 덜 처진다고. 그러나 모든 분께 같은 속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처음 2주는 관찰 주간으로 삼자. 그래서 몸의 신호를 메모하자. 두 번째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는 분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식사 전과 후에 졸음이 쏟아지고 단 음식이 더 당기는 느낌. 이건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떨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효 식초의 주요 유기산은 전분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5분 전 물 한 컵에 발효 식초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루틴을 권합니다. 그러나 공복위가 약한 분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간에 소량을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주는 하루 한 번, 두 번째 주부터 하루 2번까지, 그리고 기록합니다. 식후 졸음이 줄었는지, 간식 욕구가 줄었는지. 세 번째는 관절과 근육의 뻣뻣함은 일상 만족도를 크게 깎아내립니다. 가만히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굳고 어깨가 돌덩이처럼 무겁고 종아리가 쉽게 당긴다면 저녁 식사 중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스푼을 희석해 마시고 10분 스트레칭을 잇는 루틴을 시도해 보세요. 왜 연결하냐고요? 그래서 순환이 돌 때 체감이 커지고 잠든 동안 회복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증 질환을 치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증이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 진료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뻣뻣함을 완화해 움직임을 도와주는 생활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소화와 변비 이야기는 공감하실 분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고 장내 미생물 균형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발효 식초는 침과 위액 분비를 돕고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기산이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 점심과 저녁에는 식후에 한 모금씩, 그러나 역류성 증상이 있는 분은 반드시 연하게 시작하고 증상이 있으면 중단해야 합니다.
실천 팁도 드리죠. 양배추 샐러드에 올리브유와 식초를 1대1로 섞어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자극은 낮추고 포만은 늘립니다. 그래서 간식이 줄고 밤에 속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루틴도 생활에서 큰 체감을 줍니다. 피곤하면 먼저 간 탓을 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수면 부족, 약물 과음 과식이 겹쳐서 간이 쉴 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효 식초는 한 번의 해독을 해결해 주는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 많은 식사의 드레싱으로 식초를 활용하면 기름진 맛을 줄이고 담백한 조합을 만들 수 있어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 3회 저녁에 샐러드와 식초 드레싱을 권합니다. 단간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을 혹사하지 않는 식탁을 꾸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6번째는 혈압과 혈관의 편안함은 작은 습관의 총합입니다. 짠맛을 줄이고 칼륨 섭취를 늘리고 스트레스를 다루고 움직임을 늘리는 것. 그래서 식초는 여기에서 짠맛을 덜어주는 조미로 빛을 발합니다. 국물 요리에 소금 한 꼬집을 덜고 식초 몇 방울을 더하면 감칠맛은 살리고 나트륨은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중 희석 식초 한 잔과 15분 산책을 연결하면 숙면에도 보탬이 됩니다. 그러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은 변화를 과신하지 말고 가정 혈압계를 두고 기록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7번째는 신진대사 리듬과 뱃살 체감은 일상의 자신감을 좌우합니다. 식초가 지방을 태운다는 말은 단순화입니다. 그러나 식초가 포만감을 도와 식사량을 줄이고 간식 욕구를 낮추며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루틴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계합니다. 아침엔 미지근한 물 250ml에 발효 식초 1작은술로, 점심엔 300ml에 1작은술로, 저녁에는 샐러드 드레싱 1큰술, 그리고 하루 6,000보 이상, 걷기와 수분 8잔. 그래서 체중계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허리둘레와 옷맵시로 체감을 기록하세요. 8번째는 부종과 순환은 작은 차이에서 시작합니다. 나트륨이 많은 식탁 스트레칭 부족 앉아있는 시간의 증가가 발과 손의 붓기를 쉽게 만듭니다. 식사 중 희석 식초를 소량 곁들이고 간식 대신 따뜻한 물을 늘리며 잠들기 전 발목 펌프 운동을 3분만 해보세요. 그래서 아침에 신발이 한결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편측 부종이나 호흡 곤란이 동반된다면 즉시 진료가 우선입니다. 9번째는 수면과 기분의 질은 하루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면 밤에 뒤척일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때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쓰고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더하면 잠드는 과정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루틴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주체감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식초를 수면제처럼 기대하진 마세요. 우리는 수면 위생과 식습관을 함께 바꾸는 중입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전수칙 5가지를 먼저 약속합니다. 첫째, 반드시 발효 식초를 고르기. 합성 식초와 빙초산 베이스는 피하기. 둘째, 항상 물에 희석해 마시기. 기본 희석 비율은 물 200빈 250ml당 식초 1작은술로 시작하기. 셋째, 공복위, 약한 분, 역류성, 식도염, 위염 궤양 병력이 있는 분은 공복 섭취 피하고 식사 중에 소량 나누기. 넷째, 치아 보호를 위해 섭취 후 물로 가볍게 헹구기 빨대로 마시면 더 좋기. 다섯째, 당뇨약, 혈당 강화제, 이뇨제 칼륨 조절약을 복용 중이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 후 시작하기 선택 가이드도 드립니다. 사과 식초 과일 향과 산미가 부드러워 입문용으로 좋습니다. 현미식초 곡물향이 있어 한식 반찬과 잘 맞습니다. 포도발 효식초 향이 풍부해 샐러드와 궁합이 좋습니다. 라벨에서 원재료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첨가당 첨가향료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레시피 3가지로 바로 시작해 보세요. 기본 음용 루틴물 250ml에 발효 식초 1작은술로 시작 일주일 뒤 2작은술까지 조절 식사 5인분 전 혹은 식사 중간에 천천히 따뜻한 밤 루틴 따뜻한 물 200ml에 식초 1작은술 역류가 있다면 취침 2시간 전 이후 음용은 피하기 샐러드 드레싱 올리브유와 발효 식초 1:1에 소금 최소 레몬즙 약간 후추 살짝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구성하면 포만이 오래갑니다. 일주일 스타터 플랜도 드립니다. 1일차 공복은 피하고 점심 식사 중간에 1작은술로 시작 저녁은 드레싱으로 대체 2일차 점심과 저녁에 각 1작은술 총 2회 섭취 3일차 아침은 미지근한 물에 아주 연하게 0.5작은술 점심 1작은술 저녁 드레싱 4일차 아침 1작은술 점심 1작은술 저녁 드레싱 1큰술 5일차 몸의 신호 관찰위가 편한가, 소화는 어떠한가, 밤잠은 어떤가, 6일차 필요시, 아침과 점심만 유지 역류가 있으면 아침은 쉬기, 7일차 기록 정리 체감 포인트를 남기고 2주차 계획 세우기 생활과 연결 팁도 적어둡니다. 국찌개에 소금 한 꼬집을 빼고 식초 몇 방울로 감칠맛 보완 고기, 요리 마리네이드에 식초를 쓰면 기름진 맛이 줄고 소화가 편한 밥 반찬 과일 순서로 먹기보다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먹고 식초 드레싱으로 혈당 상승 완만화 저녁 과일 대신 식초 스파클링 워터 선택 단 음료 대신 수분 보충과 산뜻함을 잡기 광고처럼 들리지 않도록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식초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의학 도구 중 하나입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며 식탁을 가볍게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우리는 과장 없이 충분한 가능성을 정직하게 사용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건강은 병원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시작되는 작은 선택이 내일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아침의 무거움, 점심의 졸림, 저녁의 더부룩한 밤의 뒤척임, 이 4가지를 하루 한 잔과 한 접시로 조금씩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게 시작하지 맙시다. 물 1컵 발효 식초, 한 작은술 샐러드, 한 접시, 산책 15분 작다고요. 그러나 작아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계속되면 달라집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 충실함에서 자란다는 것을 오늘 저녁 주방에서 병 하나를 집어 드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남은 절반은 기록과 반복이 채워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편안해지길 지혜톡톡이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